올해 이제 12월 31일 제야의 종소리가 끝나는 그 순간 한국 코인 투자자 1,500만 명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날의 가격이 한국 정부의 공식 인정 가격, 그러니까 우리들의 코인 취득 가액이 되기 때문이죠. 이게 정확히 뭔지, 왜 그게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운명을 결정할지는 영상 뒤에서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드리고 가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1주택자, 그러니까 이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10억의 양도차익 수익을 봐도 비과세 요건만 이제 요령껏 잘 맞추면은 양도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자가 코스피 주식을 사고 팔아서 1억을 벌어도 양도세가 없습니다. 심지어 5억을 벌어도 없죠. 왜냐하면 작년에 한국 정부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우리가 이제 금투세라고 부르는 그것까지 폐지해줬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한국 주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비과세 체제죠. 그런데 똑같이 뭐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 수익을 코인으로 내면은 165만 원을 정부에 떼줘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코인에 이제 강남부동산보다 이제 코스피 주식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붙는다는 건데, 글쎄요, 누군가는 이게 당연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게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한국 가상자산 과세, 이른바 22% 세금에 대한 총정리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세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3번이나 미뤄졌으며 누가 만들려고 하고 누가 막으려고 하는지, 그 안에 어떠한 거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운명의 8개월 동안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끝으로 한국 큰손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호코인 부자입니다. 자, 우선 이 22%라는 세금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당연히 한국소득세법에 들어가 있고 시행 예정일은 2027년,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8개월 뒤입니다. 자, 그럼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화두가 되고 있는 이 22%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두 개의 세금을 합친 세율이죠. 첫 번째가 소득세 20%, 두 번째가 지방소득세 2%입니다. 사실 뭐 지방소득세는 한국에서 모든 국세에 자동으로 따라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소득세를 매기면 그의 10%를 다시 지방세로 떼어 들어가니까 소득세 20%에 이 소득세의 10%가 지방세니까 2%가 붙어서 합산 2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 원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1년 동안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치면 처음 250만 원 구간까지는 세금을 안 매긴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본 공제라고 하죠. 250만 원을 빼고 이제 남은 금액의 22%를 매긴다는 건데, 문제는 이 기본 공제 금액이 사실 택도 없이 낮다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 바로 감이 오실 텐데, 한국에서 이제 작년에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 그러니까 주식이나 펀드에 매기려고 했던 이 세금의 그 기본 공제는 무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히 20배 차이죠. 비슷한 시기에 나온 세금 정책인데 코인은 주식의 20분의 1만 봐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의도가 명확하죠. 뭐 해외하고 비교해도 이상한 수치입니다. 미국은 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한테는 아예 세율 자체가 0%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제고 뭐고 따질 것도 없이 세금이 그냥 0원인 구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인을 장기 보유하는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세금을 아예 안 매기겠다. 즉, 계층 간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거죠.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번 과세가 징벌적 과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제가 굉장히 의아하면서도 이게 맞나 생각했던 부분은 이번에 코인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타 소득이 뭡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제 복권의 당첨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거를
우연히 한 번 들어오는 일시적인 수입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코인의 수익을 우리 국민들 무의식 중에 투자에 의한 정상적인 소득이 아니라 우연이야, 로또 같은 거야 라는 걸 심어둔다는 거죠. 이 말 한마디의 차이가 이 군중의 인식을 어떻게 조작하는지는 넛지 같은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크게 공감하실 겁니다. 혹은 언어 철학을 공부해 보셔도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의 틀은 결국 이 언어의 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선 이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에서 매우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가상자산 과세는 분리과세라는 겁니다. 분리과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연봉이나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종합적인 이제 종합소득세로 매기지 않고 딱 분리해서 이제 코인 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22%를 매기고 끝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봉 1억인 사람이나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이나 코인으로 1억을 벌었으면 똑같이 22%를 낸다는 겁니다. 뭐 사실 이 부분은 해외 주식도 매한가지기도 하고 제가 뭐 굳이 트집을 잡으려고 이번 영상을 찍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크게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손실 2월 불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꼬집고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비트코인에서 1억을 벌고 솔라나에서 2억을 잃었으면 당연히 그 해에 1억을 손해본 거고 나라에서도 1억을 잃었다고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해를 넘어가면 그 손실이 이제 과세하는 데서 사라진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제 현행 법령이 그대로 시행이 되면 올해 1억을 잃었어도 내년에 1억을 벌면은 그 1억에 대해서 그대로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작년 손실은 없는 셈 치겠다는 건데 미국 제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터무니없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게 쉽고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큰 틀에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우선 큰 틀이 머릿속에 있으셔야지 내용이 차근차근 나올 때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의문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갑자기 코인한테 왜 이러는 걸까?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럼 코인을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 이 본질적인 답을 찾으려면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2020년 7월로 가보시죠. 코인, 과세 전쟁, 이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제 기억이 맞다면 2020년 7월 22일일 겁니다. 이날 한국 기획재정부가 그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가상자산 과세 조항이 들어갔죠. 2022년부터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게 제가 기억하는 코인 과세의 첫 등장이었습니다. 자, 잠깐 우선 2020년이 어떤 해였는지 떠올려 보시죠. 이때가 이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기는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이다, 빅 스텝이다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폐를 미친 듯이 찍어내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한 달이 멀다 하고 재난지원금이 나오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고 실제로 나가서 사 먹지 않고 보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시지는 못했지만 이 당시에 시중에 돈이 정말 많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돈들이 부동산하고 이제 주식하고 코인으로 갔습니다. 사실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은 약 7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대략 6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때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업비트 거래소의 1일 거래 대금이 코스피보다 더 큰 날도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때 아마 아차 싶었겠죠. 엄청나게 풀린 돈이 주식 시장이 아니라 코인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매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사실 추가로 하나가 더 있다고 봅니다. 이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없으신 것 같던데 저는 이제 뭐 국민들의 코인이 올라가고 암호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은 축제인데 나라가 열이 받을 이유가 있나 따져보면은 바로 국민연금공단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 투자 세력은 국민연금이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내야 합니다. 그게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이유죠. 그런데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는 그때까지도 이 비트코인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넣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같은 초대형 기관들은 규제 때문에 이런 자산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그 시장에서 너무 큰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버리면 국민연금에 평생 돈을 넣는 건 바보 같은 짓이 되고 비트코인에 넣으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과세와 규제로 암호화폐의 숨통을 조이려는 측면, 그리고 어떻게든 규제화해서 국민연금도 담을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장단점이 공존하니까 일방적으로 뭐가 옳다 그르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의 진짜 동기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소년 만에 나올 것 같은 조세 정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숨겨진 속내도 최소 두 가지는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통화정책의 통제권이겠죠. 한국은행도 마치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처럼 금리를 조정해서 그 나라의 화폐 유동성을 조절해야 하는데, 그 유동성이 코인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면 통화정책이 안 먹힌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당연히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건 다분히 명분인 거고, 결국에는 통화 통제와 세수가 실리라고 봅니다. 자, 여하튼 초창기에 나온 세법 개정안은 2020년 그해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그렇게 격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시행되겠어? 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정치권도 이제 코인 투자하는 유권자 숫자가 그리 크지 않으니까 큰 이슈로 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 시점도 1년 넘게 남아 있었죠. 2021년 하반기, 그러니까 시행을 한 3개월 내지 4개월 앞두고 갑자기 이제 현장에서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일단 웃기게도 거래소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준비를 안 했다고 보는 입장인데, 여하튼 거래소에서 고객들이 어떤 가격에 샀고 어떤 가격에 팔았는지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국세청에 넘길 시스템 자체가 안 만들어져 있다고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었죠. 2022년 3월에는 한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시행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대선 2달 전이라는 뜻이죠. 자, 처음 법령이 이제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한국 코인 투자자가 숫자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코인 투자자가 늘어난 겁니다. 당시의 정확한 수치는 저도 모르겠지만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코인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 700만 명이라고 하죠. 매매는 안 하고 그냥 보유만 하고 매매를 쉬고 있는 분들까지 합하면은 1,500만 명이 넘는 걸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던 2030 남성에서 코인 투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죠. 한 표가 소중한 그 시점, 대선 2달 전에 최소 500만 코인 투자자한테 22%의 세금을 매기겠다? 어느 정당이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021년 12월 2일 국회는 가산자산 과세를 처음으로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합니다. 시행 시점이 2022년에서 23년 1월로 밀린 거죠. 표면적으로는 거래소 신고 미비, 인프라 부족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선 때문이었죠. 이건 누구도 부정 못한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코인 과세 유예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정치적 이벤트를 핑계로 시행을 미룬다는 거죠. 사실 이건 금투세도 마찬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모든 법령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2022년 5월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2달 뒤인 2022년 7월 또 한 번의 유예가 바로 이어서 결정됩니다. 이번에는 1년이 아니라 바로 2년 뒤에 시행하겠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시점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기 때문이죠. 이거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 그해 5월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진 겁니다. 한국 사람 권도영이 만든 이 코인 루나가 일주일 만에
99%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 수십만 명이 돈을 날린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한국에서만 거의 30만 명 가까운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보셨다고 하죠. 이 사건이 그냥 전 세계 뉴스, 특히나 우리나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이제 뉴스만 틀면 루나 사태 보도가 쏟아졌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치 친화적이냐면, 저는 이때 이제 뭐 보호체제 만들고 과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보호장치도 없는데 뭐 세금부터 걷는 건 좀 그렇다 이렇게 되면서 또 추가로 과세를 2년 유예시킨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유예가 결정이 되면서 2025년 1월로 밀렸습니다. 그렇게 또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 2024년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4년에 12월에 또 유예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유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예와 함께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하나 같이 은근슬쩍 통과가 되는데, 바로 금투세의 폐지죠. 자, 잠깐 여기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 얘기를 짧게라도 풀고 가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 코인 과세의 의미가 정확히 잡히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금투세가 뭐냐? 한국에서 뭐 주식이나 뭐 펀드나 뭐 채권 같은 이런 금융투자 상품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럼 뭐 원래 안 냈냐? 사실 배당 소득세는 있었지만 양도 차익 자체는 비과세였죠. 한국에서는 이제 일반 투자자가 뭐 코스피, 코스닥 주식을 사고 팔아서 본 돈에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대주주만 세금을 냈죠. 그런데 금투세는 이걸 바꿔서 일반 개미 투자자가 1년에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나면 그 차익 부분에 한해서 한 20에서 25% 세금을 내게 만드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금투세는 2020년에 법이 통과돼서 2023년부터는 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행이 다가올수록 주식 투자자분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했죠. 한국 주식 시장이 가뜩이나 박스피라고 욕을 먹는데, 거기에 이제 세금까지 매기면 외국인 투자자도 빠져나가고 개미들도 미국 주식으로 갈아탄다는 거였죠. 그 당시에 이제 뭐 경제TV, 뭐 경제 유튜브 채널만 틀면 패널 분들이 나와서 금투세 욕만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심이 이러니까 금투세도 코인 과세하고 마찬가지로 두 번 유예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4년 12월 10일 운명의 날이 온 겁니다. 이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 개정에는 핵심 두 가지가 들어가 있었죠. 첫째, 금투세를 완전히 폐지한다. 둘째, 코인 과세 시점을 25년 1월에서 2년 추가로 더 유예한다. 당연히 찬성 204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에 이게 좀 웃기다는 생각을 했는데, 금투세는 폐지로 개정안이 나왔으면서 코인 과세는 폐지가 아니라 왜 유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진짜로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봅니다. 금투세가 폐지가 되니까 한국 주식시장은 사실상 비과세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2년 유예가 되었을 뿐 22% 세금은 그대로 살아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형평성 문제가 터진 거죠. 같은 투자 활동인데 주식은 세금이 없고 코인은 22%. 이 형평성 논란은 그 다음 1년 동안 계속 말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2026년 3월, 그러니까 이제 2달 전에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을 현재 발의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제 뭐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5월 기준으로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그것과 무관하게 국세청은 그대로 시행 준비를 서두르고 있기는 합니다. 2025년에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하기도 했고, 거래정보 추적 시스템도 만들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뭐 결정적으로 이 가상자산 보고 체계, 그러니까 CARF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OECD가 만든 뭐 국제 협약인데 뭐 어려운 내용은 다 차치하고 핵심은 이겁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자기 나라 거래소에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면 그 정보가 한국 국세청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이제 재작년 11월에 여기에 이렇게 뭐 서명을 했고 2027년부터 실제 정보 교환이 시작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한국 사람이 뭐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에 자산을 옮긴다고 해도 2027년부터는 그 거래 내역이 한국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금의 이제 해외 도피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구조라는 거죠. 저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찬성하는 거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민심적으로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행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자체적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 CBDC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프로젝트 이름이 한강입니다. 굉장히 예쁜데 이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도 하고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제가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까지의 시간 흐름을 정리하면 결국 우리 한국에서 이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정치 권력하고 이 자본의 패권 다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절대적 정의라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2027년에 시행이 될 수도 있고 금투세처럼 아예 폐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이제 뭐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건 당연히 큰 손들이겠죠. 한국에서 이제 코인 자산 100억 이상을 가진 이 고래의 관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래들이 코인에 투자하는 데는 당연히 여러 동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동기는 당연히 절세겠죠. 그런데 이제 22%의 세금이 부과되면 큰손들 입장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할 동인이 많이 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고래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콜드월렛, 이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겨 놓는 거겠죠. 콜드월렛은 뭐 오프라인 암호화폐의 개인 지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래소에 이 자산을 두면 국세청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콜드월렛으로 옮기면은 추적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추적이 매우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외 거래소에다가 이전을 하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건 뭐 2027년부터는 효과가 떨어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CARF 이 협약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이 해외 거래소에 돈을 옮기는 거는 뭐 그렇게 스마트한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대부분 이제 해외 법인 설립인 것 같습니다. 두바이나 뭐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고 거기로 이제 자산을 옮기는 거죠. 뭐 필요하면 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하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민이나 이런 건 뭐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할 수도 없고 뭐 해도 그렇게 실익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개인 투자자가 이쪽 두바이에다가 뭐 법인을 세우고 뭐 이민을 가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뭐 해외 법인이나 이민은 뭐 사실상 100억 이상의 코인 자산가 분들한테 의미 있는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코인으로 많으면은 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가지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사실 뭐 전혀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가상자산 세금이 정확히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더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가상자산 과세가 크게 4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류, 뭐 공제, 손실, 그리고 이 취득가액 제가 하나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입니다. 현행법에서 코인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죠. 앞에서도 짚었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드려 보면은 기타 소득이 한국 세법에서 무슨 의미냐? 정기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는 소득이라 이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복권 당첨금, 뭐 혹은 강연료, 사례비 같은 거죠.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돈이 이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럼 정부가 왜 코인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했냐는 건데 아무리 정부의 인식이 올라왔다고 주장을 해도 결국 암호화폐를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의 시각에서 코인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도박성 수입인 겁니다. 현재 미국이 이제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반 CBDC 법안, 이 지니어스 법안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비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좀 큰 편입니다. 무엇보다 이건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주식, 그러니까 이제 금융투자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은 특히나 이제 지역 가입자분들은 건보료 폭탄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죠. 저는 코인 투자하는 분들한테 이런 계산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진짜 징벌적 가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적어도 주장을 하는 거는 기타 소득이 아니라 뭐 이미 폐지돼 버린 금투세 쪽 방향성을 코인 쪽으로 가지고 와서 기왕 뭐 세금 매기고 뭐 제도화 할 거라면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겁니다. 뭐 어영부영 기타 소득세로 어차피 가버리는 게 사실 추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하는데 무조건 걸림돌이 될 거라고 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도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세금이니까 이러면 어차피 또 손봐야 할 텐데 지금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250만 원. 이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뭐 크게 정말 고민을 해서 이 250만 원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왠지 이제 기존의 기타 소득공제 한도하고 얼추 키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진짜 이 법안을 다듬으시는 분들이 깊이 고민한 게 맞나?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죠. 폐지되기 전에 주식 금투세 5천만 원이었죠. 그럼 적어도 코인은 못해도 2천만 원은 하는 게 인지상정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한 개 1억이 넘는데 비트코인 한 개를 1년 가지고 있다가 10%만 올라도 1,000만 원 수익이 나는 거고 거기서 250만 원 빼면은 750만 원이죠. 그럼 거기에 22% 세금 매기면은 165만 원쯤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거죠. 세 번째는 제일 열받는 부분인데 손실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코인 가세에서 가장 잔인한 부분이죠. 손실 2월 공제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잘못된 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가 2억을 잃고 올해 2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실질 수익은 0원이죠. 사실상 본전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올해 2억을 번 걸로만 보고 여기에 22%를 매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세금만 4,400만 원 정도가 나가겠죠. 그럼 2년 동안 투자해서 결국 본전인데 4,400만 원이 세금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건 진짜 이제 절대적인 비정상이죠. 아무리 주식시장을 살리고 싶었어도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자, 미국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면 미국은 이제 손실이 무기한으로 2월이 됩니다. 작년에 2억을 잃었으면 올해 2억 번 거하고 상쇄가 돼가지고 세금이 0원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게 만약에 상쇄가 안 된 손실이라면 평생 따라다니면서 미래의 수익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한평생 코인에 투자해서 번 돈에 대한 부분만 정직하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똑바로 못 지키면은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정상적인 자본시장 세제입니다. 요즘 뭐 보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런 말이 유행인데 과세 부분이 스탠다드하지 않으면 어떻게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길 바라는 겁니까? 소프트웨어가 망가졌는데 휴대폰이 잘 작동하길 바라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뭐 미국 얘기가 나온 김에 이 글로벌 비교도 조금만 더 해보면은 미국은 코인을 애초에 자본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하고 비슷한 부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 보유자는 이제 단기 차익을 좀 노린다고 보고 일반 소득세율, 그러니까 뭐 10%에서 37%까지 솔직히 말해서 뭐 폭넓게 봅니다. 솔직히 세율이 낮은 건 아니지만 핵심은 이거죠. 1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한테는 장기 자본이득 세율, 그러니까 0%, 15%, 20% 중에 하나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지 이제 장기 보유자가 늘고 그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과세 체계가 좋은 체계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좀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좀 의문이다. 그러면은 뭐 잘 만들어서 오시던지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일본은 한국보다 더 후진적입니다. 일본은 아예 코인을 현재 잡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잡소득이라고 하는 게 한국 기타 소득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심지어 여기는 이제 세율이 누진세 구간이라서 최대 55%까지 올라가는데 이것보단 그래도 다행히 한국이 낫다고 말하기에는
뭐 조금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일본 코인 시장은 뭐 거의 죽어 있죠. 일본 코인 거래량은 한국의 뭐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뭐 조금 사소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취득 가액 부분입니다. 이게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올해 이제 12월 31일 자정 이날의 가격이 이제 현재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세금액을 결정할 거라는 겁니다.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2027년 1월 1일 시행 시점 이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던 코인은 그 코인의 실제 취득가액하고 2026년 12월 31일 시가 둘 중에 이제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취득한 가격을 조금 더 뭐 높게 쳐주겠다는 거죠. 이게 그나마 이 법안이 기존 보유자들한테 베푼 어떤 뭐 최소한의 배려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참고로 뭐 이 부분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왜 다룰 만큼 중요하냐면은 올해 마지막 날에 자정 비트코인 가격이 높을수록 한국 코인 보유자들한테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뭐 거꾸로 말하면 그날 가격이 낮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저는 이제 한국 투자자들을 압박하려고 12월 31일 즈음에서 가격을 크게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매도세를 만들어서 코인을 팔게 만들고 받아먹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실제로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때가 돼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고 계신 이 영상은 성지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남은 8개월간 존재할 수 있는 이제 세제 관련 3가지 스토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중 하나는 뭐 당연히 반드시 실현이 될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뭐 또 한 번의 유예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통상 4번째 유예가 되는 건데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전문가분들도 많습니다. 한국 정치권의 패턴 때문이겠죠. 2021년에 한번 미루고 이제 2022년에 한번 미루고 2024년에 또 한번 미뤘으니까 이제 시행이 임박할 때마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서 미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똑같이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사실 이 시나리오의 확률은 약간 20% 정도라고 봅니다. 현 정부의 임기가 2030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공제 한도의 상향이겠죠.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행은 하되 250만 원 공제를 5천만 원으로 올리는 거죠. 주식 금투세 폐지 전 기준이 5천만 원이었으니까 그 수준으로는 맞춰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비과세 범위로 빠져나갑니다. 1년에 코인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10% 안팎이죠. 이 시나리오의 장점은 그래도 뭐 정치적으로는 깔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시행은 하되 일반 투자자는 보호한다. 이런 명분이 서는 거겠죠. 당연히 큰 손한테는 세금을 매기고 일반 투자자는 빼주니까 표심에도 큰 충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이자 최악은 22% 그대로 가는 거겠죠. 뭐 가능성은 가장 낮지만 사실 제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청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고 이제 현 정부 관료들이 시행 의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송원석 의원의 이 폐지 법안이 부결이 되거나 12월까지 정치권이 합의를 못 이루면 그냥 뭐 자동으로 당연히 뭐 시행이 되는 거겠죠. 결국 이제 그렇다는 건 이 시행을 막으려면 누군가가 아니라 집단이 모여서 능동적으로 법을 바꿔야 하는데 뭐 금투세처럼 말이죠. 그게 안 되면 그냥 기본값은 시행이라고 봐야죠. 자, 뭐 이 3가지 중에 어떤 게 현실이 될지는 솔직히 그 누구도 100% 확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뭐 패턴이나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은 두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60% 이상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은 20% 미만이라고는 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20%가 현실이 되면 한국 코인 시장에 충격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결국 이제 남은 8개월 동안 우리 일반 코인 투자자분들은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제가 한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연도 말 26년 12월 30일부터 비트코인 혹은 내가 들고 있는 이 코인 가격을 예의주시하셔야 할 겁니다. 결국 뭐 어떤 쪽으로 흘러가든 12월 31일의 가격이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뭐 세금을 내는 데에 가장 직결이 되는 일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건데 자기 거래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어떤 코인을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어디 거래소에서 거래를 했는지, 이게 정확히 정리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세금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뭐 가세법안이 정상적으로 이제 시행이 돼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올 텐데, 자기 매수 가격을 모르면 정부가 이제 임의로 매수가를 산정해서 더 많은 세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한국 국세청 기준 자체는 매수자가 뭐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가의 일정 비율 최대 50%를 필요 경비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억에 팔았으면 5천만 원에 샀다고 치고 5천만 원 수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실제 매수가가 만약에 그보다 낮으신 분들은 당연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세금이라고 하는 게 소명해야 하는 의무도 우리한테 있고, 그냥 이제 뭐 국세청이 완전히 갑이니까 철저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 한국 큰손들이 하는 행동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큰손들의 행동은 따라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콜드월렛으로 옮기고 뭐 해외거래소로 옮기고 뭐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는 사실 의미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뭐 국세청에서 잡으려고 하면은 추적은 결국 다 됩니다. 뭐 CARF 이 협약 때문에도 해외 거래소도 안 통하고 콜드월렛도 뭐 자산 환전하는 시점에 웬만하면 다 잡힙니다. 뭐 종로에 뭐 테더상한테 가서 어떻게 저렇게 한다고 해도 그걸 다 속아 넘어갈 만큼 국세청이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정직하게 신고하고 공제 한도 안에서 분할 매도하는 게 길게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뭐 이제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은 뭐 2026년 안에 자기 코인 포지션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뭐 무조건 좋다고 봅니다. 뭐 만약에 이제 보유 중인 코인 중에 익절할 게 있으면 뭐 12월 31일 전에 익절하는 게 뭐 때에 따라서는 유리할 수도 있겠죠.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한 수익에는 세금이 없으니까 다만 뭐 이 판단은 코인 가격에 대한 자기만의 전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을 매우 잘 하셔야 할 겁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한국 가상자산 과세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비거주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이나 이 가족의 사정이 허락을 한다면 비거주자가 되는 옵션도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되는 건 단순히 이제 뭐 해외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상태, 혹은 쉽게 말해서 이민을 해야 되는 일이라서 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내가 해외에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이 한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라서 일반 투자자가 이제 자의적으로 따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 한국 가상자산 과세 22%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7년 1월 1일에 시행 예정인 22% 세금, 그리고 250만원 초과분에 매겨질 겁니다. 손실 2월은 안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장 불리한 자본시장 세제 중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저는 불투명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시행까지 8개월이 남은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폐지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 또 한 번 유예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한 번 이제 공제 상향 타협안이 검토되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금투세를 한국 투자자분들이 합심해서 민심으로 막았듯이 가상자산 과세도 지금부터 이제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 합심을 해서 여론을 형성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래도 결국 가상자산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는 될 겁니다. 다만 제도권 편입의 대가가 만약에 세금이라면 적어도 이 세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 이게 이번 영상의 요지입니다. 차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매일 라이브를 통해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라이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가상자산 22%의 세금이 내년에 그대로 시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한 번 미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전업 코인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